목요일의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빨리 오기를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신인규 기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 마감 후에 금호석유화학이 공시를 뭔가 좀 좋은 거를 했단 말이죠. 일단 공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호석유화학이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의 절반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오는 20일 예정으로 1,29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일단 태우기로 했으니까 주주환원책을 올해 분명히 가동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자사주 전량 매각은 소각이 아니라 이제 절반 소각이군요. 예. 원래 전량 소각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제 정부 밸류업 기조 따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절반만 태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 박창국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회장 조카인 박철환 전 산무입니다. 이분이 지난 2021년에 회사의 이 최대 개인 주주기도 한 이분이 주주 제한 올리면서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열었는데 2021년에는 참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상무자리에 해임됐는데 이번에 주주 제한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게 일부 먹힌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가 움직임을 이 회사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은 이제 주가가 뛸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뭐 플러스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네. 그거 말고도 경영권 분쟁을 해왔기 때문에 노림수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 금호석유화학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꽤 많습니다. 18.4%고요. 이 개인 최대 주주가 아까 제가 박철환 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9%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박철환 전 상무한테 안 좋은 일이냐? 원래는 보통주가 자사주 상태로 남아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회사들이 경영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다른 회사들한테 넘깁니다. 백기사를 만들죠. 백기사를 만들겠죠. 그 순간에 의결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중에 자사주가 우호 세력한테 넘어가면은 이 백기사 지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원래 이 자사주 전량 소각하라고 요구했는데 금호석화는 소각 규모를 절반으로 하고 기간을 또 3년으로 늘렸습니다. 원래는 2년 안에 다 소각하라는 게 이 요구였는데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절반이라도 이 자사주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박철환 전 상무 측으로서는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한 수가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이제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금호석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자사주라는 게 방금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우호지분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위급할 때 이제 백기사에 넘긴다든지 우리나라에는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골든 패러슈트 이런 경영권 방어 장치가 별로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자사주를 소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도 됐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 기조 요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호석유화학 측에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정부 밸류업 기조를 따랐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밸류업 기조가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미국 증시 얘기 잠깐 하면요. 미국 증시 이제 새로운 주도주 판타스틱 4라는 말 만들어내서 시장 반응 얻고 있는 사토리 펀드의 창립자 댄 나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인터뷰 어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잘했습니다. 예, 지배 구조만 좀 개선되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와주기만 하면 한국이 신흥국 시장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은 기업이라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 어떻게 될지 관심 갖는 분들이 월가에도 꽤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신흥국 하면은 아시아에서 중국만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밸류업 기조를 타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또 이제 경영권 분쟁 겪고 있는 쪽들 보면은 주주환원 걸어서 회사랑 싸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동안 대체로 이사회 편 들어왔던 쪽이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 많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었는데요. 연기금들이 주주환원 요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지 이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연기금은 정부 기조를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조를 뭐 어느 정도 따르겠죠, 당연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금호석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인데 주가 전망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사주 효과를 아예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떼어놓고 이 회사 업황 어떠냐 보냐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하나증권이 이 회사에 대한 이 평가를
단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뭐냐면 금호석화가 합성 고무를 주력으로 만듭니다. 생산품 중에 하나가 합성 고무인데 이거 타이어 만들 때도 쓰고 많이 쓰죠. 자사주 소각공시 이전에 나온 보고서죠? 맞습니다. 네. 이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게 증권가 전망이에요. 인도를 보고하는 긍정적인 전망인데 이 자동차 부문 세계 시장 3위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가 이제 오토바이에서 자동차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타이어 원료인 합성 고무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작년 데이터 보면은 한국에서 한 10% 이상 수입을 해왔거든요. 이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금호석유가 수혜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슬슬 주가 우리 증시 뛸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갈 차례죠. 지금 뉴욕 증시, 인도, 뭐 대만, 일본 다 지금 뛰고 있는데 우리가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증시의 대기 자금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126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투자자 예탁금이랑 이 개인 종합자산 계좌 CMA에 뭉쳐가지고 126조 원 된다는 거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뭔가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든가 다들 보면은 우리 코스피 예상 밴드 높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2월에 코스피 상승세 봐도 2005년 이후에 최대로 올라간 거기도 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실탄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매수를 분석으로 망설이고 있다. 예,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공모주 투자하는 거 보면 막 돈이 엄청나게 지금 개인들도 많이 지금 갖고는 계시단 말이죠. 증시 안 들어올 뿐이지. 왜 그런가요, 근데? 공모주 청약에 돈이 많이 모인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은 확실하게 투자할 곳들이 많지 않다는 뜻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PBR주 이후에 뚜렷한 주도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번에 어디 들어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아직까지의 평가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먼저 일어나느냐? 순환매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섹터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하느냐를 봐야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아마 어제 뉴스 나왔을 겁니다. 2월에 다시 중국 제치면서 1위로 올라왔던 우리나라 조선 섹터 이쪽에 투자 심리가 모일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인규 기자와는 내일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